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이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늘었는데요. 나흘 연속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15명이고요. 국내 발생은 662명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1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어제랑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700명은 안 넘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 지역 발생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까지 더하면 수도권이 전체 발생의 64%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5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울산과 전북, 대전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일부 시설에는 기준을 더 강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유흥지점에서 시작된 감염이 최소 340명까지 늘었습니다. 헬스장, 마트, 학교 급식실까지 번져나갔는데요.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안산의 한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최소 13명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많이 늘어나자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 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2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2% 수준인데요. 예상보다 늦어진 백신 공급, 또 혈전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정 보류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5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순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치명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 밖에 미국, 프랑스 등은 1% 후반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1.6%인데요. 반면에 영국은 치명률이 2.9%로 높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주말이지만 사람이 많은 곳으로의 나들이는 피하고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앞에도 전해드렸지만은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700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역시 677명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 1.07에서 이번 주 1.11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합니다. 네.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 유행이 본격화되던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4차 유행의 초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단계에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지요. 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부터 3주간 더 연장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국민들의 불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강력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수도권,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완주는 2단계고요. 나머지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됩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가 되고 수도권 등에서 카페, 식당,
실내 체육시설의 밤 10시까지의 영업 제한도 역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요. 수도권과 부산과 같은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이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거의 유지가 되지만 방금 얘기했던 유흥시설 문제라든가 또 일부 강화되는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방역 점검단을 구성해서 다음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9개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서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의사와 약사에게서 진단검사 공고를 받으시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또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에 관계없이 네. 누구라도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는데요.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두시기가 어렵거나 또 여러 사람이 모이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행 중에는 의무화된 기본 방역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이 이미 의무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기본 방역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또 허용된 것을 벗어난 곳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의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있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조항은 어떻습니까? 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에 영업 중단이 처분이 내려지고요. 또 정부는 이런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엔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지금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네,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 지 44일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11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또 5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거나 또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2월부터 시작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줄어들고 또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백신 접종은 특히 이런 고위험군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식민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긴급회의를 잇따라 소집해서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대응책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두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여일 지났는데 접종 이후에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서병릭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접종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0여일이 지난 지금 만 65세 미만은 접종 대상자 가운데 90% 정도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좀 더 뒤에 접종을 시작한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요양병원이 약 62%, 요양시설은 약 46%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접종 직전엔 9.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점차 줄어들더니 최근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확진자는 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시행해오던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에다 백신 효과가 더해져 확진자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선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은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역시 속도입니다. 지금 접종률이 높지 않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 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맞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집단 발병 발생할 수는 있어요. 남은 숫자를 접종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해요. 특히 향후 4차 유행 상황에서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75세 이상과 치약시설의 접종률과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하루에 8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시간 8일 미국에서 7만 9,87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8만 7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9일 3,105만 2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상황은 지난 8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605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이 연령대 인구의 25.6%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파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게만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고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서만 사용이 승인돼 있습니다. 앞서 파이자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3상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FDA가 12세에서 15세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언급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 어떤 것도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international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백악관은 이어 북한의 핵 야망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believe is important and vital to do from a humane standpoint, even while we have issues with their nuclear aspirations.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초 최악의 난국이라고 표현한 북한 경제 상황을 두고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혀 계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재보선 참패 수습을 위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내에서 쇄신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조국 사태라든가 검찰 개혁까지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보선 승리에 힘을 받은 국민의힘은 여당을 압박하면서 야권 통합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 지도부 총사퇴 후 첫 공개 비대위 회의. 뼈아픈 비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문계 핵심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놓고 이게 쇄신이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 이번에 공천한 것부터 잘못됐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두루뭉술했다고 반성했습니다. 2030 의원들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 대한 자성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기간 제한 없는 LH 특검에 이어 백신 공급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라도 백신 확보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야권 통합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전당대회로 치러지면 안철수 대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대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을 치르기 위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올해 첫 초졸, 중졸, 고졸 학력 인정 검정고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는 초졸 396명, 중졸 977명, 고졸 3,595명 등 모두 4,968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강화된 시험 방역 대책에 따라 응시자 간 거리 1.5m 유지, 고사실당 인원 20명 이하로 배정, 전문 소독업체의 시험 전후 소독 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각 고사장에 마련된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원 10전 오른 리터당 1,535원이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상승폭은 3월 셋째 주 18원 80전에서 4월 첫째 주 1원 10전으로 최근 들어서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보다 96원 80전 높은 1,632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4주 만에 화창한 주말입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무리한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서쪽 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월요일인 모레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0도까지 오르는 반면 포항과 울산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